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 하지 말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지겹대. 바꿔달라는데 어떡하죠? 아니야. 그래도 계속해요? 그럼 못한 거 하면 또 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왜 바꾸셨어요? 이런 얘기도 나올 거야. 그런가요? 네. 네. 그냥 쭉 가는 걸로. 네. 할아버지가 돼서도 좋아요와. 유튜브를 몇 년이나 하실 건데 할아버지가 됐어요. 네, 유튜브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은퇴해서 이거 하면 한 달에 광고 수익 한 1,200 나오면 네. 그때 이제 그 퇴직금 이 자영업자 그런 게 근데 없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리면 조회수 안 나오잖아요. 그때도 할 거야 나. 그런 목적으로. 그럼 노인이 돼서 집에서 이렇게 뉴스 부동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때까지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어떤 분들은 광고 봐주시고 그걸로 해서 이제 나는 또 소소하게 돈 벌고 저의 은퇴 프로젝트입니다. 유튜브는. 그렇군요. 그때까지 좋아요. 구독하기 유튜브가 있을라나? 자, 안 바꾼다고 우리 강 소장이 얘기했는데 네, 안 바꾸나 봅시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이슈. 네. 이슈. 네. 자, 지금 가장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순효과와 역효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다 시행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나온 바에 의하면 서울 등 일부 과열 지역 대상으로만 해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 과열 지역에 한해서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에 대한 기준을 1에서 1.5배로 낮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거는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서 로또 분양에 대한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게 이제 강남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뭐 레미안 라클래시, 뭐 레미안 원베일리, 뭐 둔촌주공, 잠실진주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한제가 적용되면 토지 감정평가액과 기본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가 산정돼서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채권 입찰제를 적용을 해서 로또 분양에 대한 부분을 또 차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총선이 눈앞에 있어서 채권 입찰제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워.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도 않고 소극적이지도 않고.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얘기는 사실 이제까지 우리 별별사에서도 얘기 많이 했고, 네네. 그리고 또 뭐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네. 계속하면 저 새끼들은 져가지고 지금 뭐 얼마를 울고 먹을 거 할 것 같아서 좀 제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튼 뭐 엊그저께 오늘 어제 그제 나왔던 기사들 보면 8월 초? 한 8월 7일 정도에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정부관계부처에서 기자분들한테 귀뜸을 해준 내용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8월 달에 휴가철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8월 휴가 끝나고 나서 휴가철에 막 부동산 가격이 되게 급등했던, 휴가철에 지금 오늘도 저기 운전해서 오는데 길에 차가 없어서 놀랬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 근데 그때 막 뜨겁게 달아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9.13 대책이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9.13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대응하면서 뭐 선제적으로 좀 차단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 마이너스였던 게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고 오름세가 보이니까 뭔가 빨리 찬물을 끼얹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인데 네.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첫 도입이 돼서 사실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시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돼서 가격을 오히려 올릴 것이냐. 어쨌든 2007년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로또 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만 만들어냈고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을 잡은 것은 아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아니 얘기들을 분양가 하는데 상한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앞전 시절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한 정책이다? 그거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제도가 작동한 적이 없는데 실패를 논할 수도 없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는 다 피했어요. 다 피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7년에 이 사업,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유예 기간을 줘서 피해갈 수 있는 데는 다 피해갔고 실제로 그 당시에 민간 사업 추진했던 대부분의 단지들이 실제로는 2011, 12, 13 그때 가서 분양가 상한제 피한 단지들이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된 적이 없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정비 사업의 분양 물량들이 공급된 적이 없는데 이거 실패됐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언론의 표현들 또는 전문가들의 표현에 전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해서 분양가가 싸진 게 아니라 그냥 비싸게 분양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 미분양이 나니까 할인 분양을 했고 입주할 때 가서 처분이 안 되니까 할인해도 안 팔리니까 또는 할인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2년 살아보시고 다시 들어와서 사세요. 애프터 리빙 제도. 일단 분양 받으셨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되팔 수 있는 환매권을 드릴게요. 뭐 이런 제도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서 갔던 거지.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성공이다 실패다를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책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끼칠 거다. 뭐 그거는 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뭐 생각해봐야죠. 물론 제 의견은 있어요. 제 의견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이거는 장점보다는 되게 단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증적으로 이미 검증됐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도 다시 시행을 하면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고 나오는 언론의 기사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에 다들 신문도 보면 다 그 얘기가 도배를 하고 있고 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수요가 많아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건 아닌가?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네.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이게 뭐 지금 뭘 바꾸겠다 시행령을 바꾸겠다 뭘 하겠다는 거는 그냥 강남을 가격을 분양가를 못 높이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냥 포인트예요. 팩트죠. 그거에 맞춰서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겠다 그냥 지금 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되냐를 보고 그냥 저는 바꾸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남으로 맞추는 분양가 거지. 상한제 적용구역, 서초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구역 걸겠죠. 근데 이거는 저는 강남구만 걸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세 다 걸릴 거라고 봐요. 왜 다 걸릴 거라고 보냐면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강남구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예를 들어 평당 4천이야. 근데 강동구는 안 걸려서 4천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예를 현실적으로는 그럼 야 지금은 아니지만 옆에 쟤네는 우리랑 왜 어떻게 똑같이 분양을 하냐.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마포구는 5천에 나올 수 있는데 강남구는 걸려서 4천 얼마에 나와. 이렇게 되면 결국 다 걸어야 돼요. 이게 결국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다 맞물려서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되게 억울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만 과열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이게 순환매라고 하는 게 결국 매수의 이동이고 청약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약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도 우리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도 다 확대됐던 것처럼 이게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안에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만 뭐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 이번 대책에서도 걸린다라고 하면 이런 규제 지역이 되게 확대되고 그다음에 청약 제한이 아니라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초기에는 핀셋인 것처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역차별의 문제 때문에 다 확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금세.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돼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 4천에 잡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옆에 5천에 분양을 하면 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까는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어찌됐든 수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말 들을 게 많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무더위에 다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여름 나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특히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